오늘은 경향신문 과학환경기사입니다. 목성 가랬더니 지구로 돌아온 청개구리 탐사선.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10월 17일 난 기사인데요. 우주선 루시 1년 만에 지구 스쳐 지나가서 추진력 얻으러 중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계획된 비행이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목선 주변 트로이 소행성군 관측 임무를 띄고 탐사선이 갔는데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 제공. 목성 주변에 소행성들이 접근하는 임무를 띄고 지난해 10월 발사된 우주 탐사선 루시가 지난 16일 미국 시간입니다. 지구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목성으로 날려보낸 탐사선이 난데없이 1년 만에 지구로 돌아오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제목을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으로 가려면 사력을 다해 비행해도 꼬박 2년 걸리는데 루시가 이렇게 희한한 비행을 한 이유는 중력 보조라는 기술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나사 스페이스 플라이트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 주변 소행성 탐사를 목표로 지난해 10월 쏘아올린 우주선 루시가 지난 16일 오전 7시 4분 지구로 돌아와 지표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표면과 루시아의 거리는 불과 350km였다. 우주 정거장의 고도 400km보다 낮고 웬만한 지구 저궤도 위성보다도 바짝부터 지표를 통과했다. 천문학적인 기준으로 습자지 한 장 두께로 지구를 스쳐 지나간 셈이라 굉장히 붙여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제어하지 못하는 떠돌이 소행성이 이 정도 거리로 지구에 접근했다면 과학계와 전 인류에게 초비상이 걸릴 일이었다. 근데 루시의 경우는 나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목성 궤도에는 마치 육상 트랙을 달리는 것처럼 목성을 앞으로 끌고 뒤에서 미는 형태의 소행성 무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트로이 소행성군이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태양계 외곽에서 끌려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태양계의 진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탐사선을 보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지구로 들어온 거는 소행성군에 가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지구에 바짝 붙었다가 날아가는 비행 기술을 충격 보조, 스윙 바이 이런 용어로 이런 과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중력 보조는 특정 천체의 중력을 흡수해 우주선의 추진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영화에서도 좀 몇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천체로 스치듯 바짝 접근해서 직선을 그리며 뛰어가던 사람이 제자리를 빠르게 빙글빙글 도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바짝 접근한 뒤 손을 절묘하게 낚아챘다가 적절한 시점에 놓으면서 가속도를 얻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표현을 그렇게 했군요. 한쪽 힘을 이용하는 거죠. 반사력이라고 그럴까요? 중력 보조는
1970년대에 나사가 우주 탐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뒤 연료 없이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네. 루시의 중력 보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2년 뒤 그리고 8년 뒤에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 모두 3번의 중력 보조를 통해 목성 주변의 트로이 소행성군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그렇게 탐사를 할 것이다. 네, 2033년까지 임무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탐사선 또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최근에 동아 사이언스, 과학 분야 2017년도 2022년 10월 17일자 기사입니다. 2년 전 지구 떠난 화성 탐사선 홍수 유기물 오로라 흔적을 찾았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었을까요? 2020년 7월 20일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23일 중국, 30일 미국이 순서대로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 이 시기는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 화성 탐사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달 탐사선, 화성 탐사선을 보낼 수 있도록 과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탐사선은 약 6개월을 날아 화성에 도착한 후 2021년 2월부터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성 탐사선들이 얻어낸 연구 성과가 공개되고 있다. 고대 화성에는 2차례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답니다. 중국의 탐사 로버 주룽이 과거 화성에 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증거물을 보내왔다. 중국 과학원 지구 물리연구소 연구팀은 주룽이 화성 유토피아 평원을 촬영한 레이더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9월 26일자 현지 시간입니다. 발표했습니다. 주룽은 유토피아 평원 착륙 지점에서 남쪽으로 1100m 이상 이동하며 지난해 5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저주파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했다. 고주파 레이더는 약 3 내지 10m 지표면을 관측하는 데 유리한 반면 저주파 레이더는 지하 100m까지 조사할 수 있어 저충 구조를 분석할 때 주로 활용된답니다. 관측 결과 약 10 내지 30m 깊이와 30 내지 80m 깊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반사 신호가 보였다. 천닝 중국과학원 지구 물리연구소 연구원은 두 지역의 퇴적 단층은 약 35억 년 전과 16억 년 전 화성에 2차례 큰 홍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만 약 80m 지하까지 액체 상태인 물에 대한 어떤 증거도 얻지 못했다. 물이 80m 지하까지는 액체 상태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더 탐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 평원은 화성 충돌 분화구 중 하나로 고대 바다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미국 항공우주 나사가 1975년 발사된 바이킹 2호 이후 유토피아 평원을 관측한 것은 지금 45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화성에서 유기물을 찾았다. 생명체 단서 얻을까?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그동안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우등생이랍니다. 네. 가장 최근인 9월 15일 현지 시간 화성에서 유기물이 포함된 암석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고대 삼각주 지역에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유기물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 퍼시비어런스는 고대 삼각주를 탐사하던 중 와일드캣 리치라는 이름의 퇴적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유기물 및 광물 분석 장비인 셜록 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기물 방향족 탄화수소를 발견했답니다. 2013년도에도 나사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도 유기물 증거를 발견한 바 있지만 퇴적물이 있는 지역에서 많은 양이 발견된 것은 이번 처음이랍니다. 또 오로라 미세 구조 밝혀 대기층 변화 원인 찾는다. 2022년 떠난 화성 탐사선 중 유일한 궤도선이었던 UAE 아랍에미리트 아말도 꾸준히 지구에 탐사 성과를 보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화성의 오로라 관측 사진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화성 오로라를 관측하고 있다. 지금 요 사진이 달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진을 제공한 것입니다. 화성의 오로라는 과거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유지되던 화성의 대기층이 사라진 원인을 찾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자에는 나사와의 공동 연구로 화성의 양성자 오로라 미세 구조를 밝힌 결과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리서치 레터스에 공개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오로라를 관측할 예정이랍니다. 오늘은 우주과학 기사 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달 탐사선, 화성 탐사선 계속해서 보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